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연구 및 저술,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민족사는 첫 번째는 대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반민중적, 반민족적 봉건 세력을 비판하여 해체시키는 문화 도구가 또 이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성원을 각성시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게 하는 교육과 선전의 핵심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건설하려는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연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부터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부터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동학농민전쟁 같은 이런 큰 전쟁들, 을사의병, 정묘의병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새로 성장한 그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짓밟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독립운동가들 많은 분들은 제국주의 극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몇 차례 민중적 저항으로 제국주의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겠다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제국주의와 그 침략 속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갑오농민전쟁, 을사의병, 정미의병 해서 싸워봤습니다. 싸워봤는데 그런 방식의 그 민중적 저항만 가지고는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전 민족이 모여서 그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과정에 이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당시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발견한 이 민족주의. 그래서 신채호는 그 대한매일신보에 1909년 5월 28일 발표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글에서 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하건대 민족주의를 힘써 드러내는 그것이니라. 우리 민족의 나라는 우리 민족이 주장한다 하는 말로 호신부를 삼고 민족을 보존할지어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독립을 하자. 이런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민족주의는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일제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반성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우리 역사가 조선시대에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4대 사관에 의한 한국 민족사의 왜곡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채호는 얘기합니다. 조선에 지금까지 조선사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적 조선을 적은 조선사거나 위인적 조선을 지은 조선사이거나 다만 조선을 주체로 하는 충실히 적은 조선사라 할 수 있는 참 조선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역사가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일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박은식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박은식은 1911년에 쓴 대동고대사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역사란 민족 정신인데 조국 역사가 있어야 애국 정신이 생기며 동족 역사가 있어야 애족 정신이 생긴다. 독립 역사가 있어야 독립 정신이 생기며 자존 역사가 있어야 자존 정신이 생긴다. 박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은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문제인가? 일본이 저렇게 지나치게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 끝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됐어요. 근데 독립운동 누가 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독립운동 하자고 얘기하고 깨우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알려줘서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민족은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 이렇게 싸워보자 하는 우리 민족을 올바로 알고 자신을 알고 뭔가 뭉쳐서 싸울 수 있는 나중에 우리 독립된 자주족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우리 민족 성원들을 각성시키고 독립운동을 한번 전개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역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역사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주위에서 찾은 우리 역사는 참다운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참다운 역사가 없었어요. 이 조선시대란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역사는 너무 많이 왜곡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나온 역사책들, 이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이 조선시대에 나왔던 역사책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사책들은 우리 민족 성원들에게 얘기해줘봐야 우리 민족 성원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쳐봐야 이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역사를 알고서 조선시대까지 있던 이런 역사를 알아가지고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독립운동에 그 역사를 알고 독립운동에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조선에 참다운 조선사가 없다. 이런 상황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제에 의해서는 이용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제는 이것을 이용하죠. 조선에 조선사가 없는 참조선사가 없는 이런 상황은 일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그 역사를 더 왜곡하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왜곡된 4대 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일제는 더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 식민지 역사로 더 왜곡을 시켜서 우리 역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식민사관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식민의 역사학, 식민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4대 사관, 그 다음에 일제가 만드는 이런 식민사관, 4대 사관이 만든 4대주의 역사와 식민사관이 만든 식민사학, 이것이 독립운동가들이 발견한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4대 사관과 식민사관, 4대 사학과 식민사학을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4대 사관과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우리의 참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학 운동이 바로 이 자체가 독립운동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역사를 바로 쓰는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독립운동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역사 연구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그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